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베타라는 물고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타라는 물고기가 열대어 중에서 상대적으로 기르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대어를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는 고기이고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공기로 호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미 쪽에 특별한 기관들이 발달해서 공기를 바로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어항에서도 이 베타를 기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물고기하고도 잘 지내고 또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기르기 쉬운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이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 베타가 자기 종족과는 잘 지내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고요. 특별히 순놈과 다른 순놈을 같이 한 어항에 넣어두면 거의 죽을 때까지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종류는 기를 수가 없고 한 마리만 기르는 그러한 종류고요. 제가 이런 종류, 하지만 또 새끼를 낳는 과정이 굉장히 신기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모아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물고기가 싸우기 때문에 둘이 같이 둘 수는 없고요. 암순인데 일부러 새끼를 키우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암수를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마리 아무리 암수이지만 같은 어항에 놓아둬도 굉장히 싸우기 때문에 이게 칸막 있는 그런 어항에 제가 놓아뒀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마리가 서로 칸막이를 보고서 이제 관심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합방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급히 이제 어항이 따로 이제 다른 물고기하고 같이 두기에 좀 곤란한 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새끼를 키우려고 하는데 다른 물고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두 마리를 이제 급조한 어항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순놈이 굉장히 그 암놈을 쫓아다니면서 공격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암놈을 이제 또 다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알 부화 통에다가 제가 격리를 시켜놨어요, 암놈을. 그래서 암 쪽에 이제 암놈을 놓아놓고 순놈을 놓아놨더니 바깥에서 이제 순놈이 이제 암놈을 해칠 수는 없으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물방울 거품 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류가 거품 둥지를 짓고 새끼를 낳는 특별한 재미있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기한데, 근데 처음에 거품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떠내려가더라고요. 제가 공기 펌프를 좀 해놨더니, 물 펌프를 좀 해놔서 이제 정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놨더니 이 만들어온 공기방울들이 다 떠내려가길래 제가 나뭇잎을 하나 살짝 띄워줘 봤어요. 그랬더니 공기방울들이 이제 나뭇잎을 주변으로 이렇게 잘 모이고 있는데, 근데 불행히도 이게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나뭇잎이 물기를 먹고 이제 무게가 늘고 그러면서 밑에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거품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렇게 버블랩?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공기방울이 들어있는 이 비닐 조각을 제가 잘라서 구했어요. 주상이 마침 이제 선물 포장하는 것에 있길래 잘라가지고 이런 걸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 위에 띄워놨더니 잘 뜨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 베타가 순놈이 이렇게 공기방울을 많이 모아서 만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타가 이렇게 공기방울을 안전하게 그러한 제가 제공한 버블랩 비닐 공기를 싸고 있는 비닐에다가 이렇게 잘 공기방울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모은 다음에 이게 다 차니까 이제 슬슬 이제 암놈을 찾아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공기방울 하나를 자기가 바깥에서 입으로 이렇게 바깥에 공기를 물어다가 입으로 공기방울 만들어서 하는데 재주가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재미삼아 해봤는데 이런 작은 크기의 방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던데, 하여튼 신기한 재주를 지닌 또 재미있는 습성을 지닌 베타 물고기의 그런 둥지를 짓는 재미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공한 그런 이제 비닐 버블랩에 의해서 이렇게 잘 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암놈을 풀어줬고요. 그랬더니 이제 뒤에 암놈이 이제 순놈이 만들어온 둥지를 확인하고 둘이 이제 같이 짝을 짓고 사랑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보니까 사랑의 특별한 짝을 짓는 의식이 굉장히 특별한데, 이렇게 몸을 서로 이렇게 껴안더라고요. 참 어떤 사랑 같기도 하고 신기한데, 이렇게 몸을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몸을 감싸는데, 그러고 나면 재미있게 정신을 잃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참 신기한데, 이렇게 몸을 서로 이렇게 비비는 그런 껴안는 행동을 한 다음에 둘이 잠시 동안 정신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떤 무슨 호르몬의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건지 신경 그런 것들이 또 신기하게도 잠시 정신을 잃고 기절한 듯한 그런 시간이 있어서 신기했고요. 저도 이번에 제가 결심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영상에 올린 것도 본 적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이 물고기를 사고 이러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오랜 시간 사실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보게 되어서 참 기분이 좋았고요. 저로서는 참 제가 마음 먹고 구경하고 싶은 광경을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시작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몇 달 사실 기다렸거든요. 근데 한번 짝짓기를 시작하니까 뭐 한 몇 시간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래서 있으면서 다시 웃음 모양으로, 이게 아마 앞에 있는 게 순놈 같은데 순놈이 재밌는 모양으로 뭐 사랑에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이러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잃고 있으면 뭐 자기 몸이 밑으로 재밌게 가라앉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고 이런데, 뭐 이렇게 사랑을 하지만 알이 아직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두 시간 가까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지켜봤는데 알이 나오지 않아서 저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제가 마음의 조바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었는데, 드디어 이제 다음 장면에서 알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1시간 정도의 어떤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다시 한번 아까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밑에 이렇게 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밑에 물고기 밑으로 이렇게 알들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잠시 이제 순놈이 정신을 잃고 있다가 한 뭐 몇 초간, 제가 이제 영상을 느리게 해서 좀 느리게 화면이 들어가긴 하는데, 한 그 알이 떨어질 때쯤 순놈이 정신을 잃고 있다가 정신을 깨서 막 밑으로 내려가지고서 알을 물고 찾아서 이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엔 좀 늦어가지고 이제 풀숲으로 떨어진 알을 찾기 좀 힘들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여기저기 걸려 있는 것 순놈이 입으로 물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품 동지로 하나하나 이제 알을 물어다가 붙이는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끼가 거품 동지로 태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종류가 재밌는 게 보통 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특별한 몇 가지의 그런 생명을 제공을 하고는 그런 암놈이 알들을 돌보잖아요. 그런데 이 종류는 순놈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암놈은 알을 낳고 나면 이렇게 매정하게도 이게 알을 먹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순놈이 이렇게 이제 짝짓기가 끝나면 순놈이 거의 죽일 듯이 암놈을 쫓아내거든요. 암놈이 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과정이 짝짓기가 끝난 다음에는 제가 암놈을 다른 어항으로 옮겼고요. 지금도 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참 이 이제 순놈이 그런 육아의 과정을 계속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알을 계속 올리고, 새끼가 또 이제 저는 이제 부화 장면까지는 오늘은 찍지 않았는데, 부화되면 이제 작은 새끼가 또 이제 거품에 붙어 있다 떨어지면 또 잡아서 위에 올려서 새끼가 이제 자기 혼자 헤엄칠 때까지 부성애를 보여준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았고, 그래서 잠시 또 뭐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종류는 뭐 부성애가 특별히 그런 특별한 종류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사랑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사랑에 대한 구분들을 몇 가지 해놨더라고요. 이제 한국의 사랑의 단어는 하나인데, 이제 성경이 써진 언어 중에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성경시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였는데, 그래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사랑에 대한 단어가 많이 몇 가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그런 제가 영상에 올린 것과 같이 이렇게 암놈과 순놈이 그러듯이, 또 사람 사이에서는 또 남녀의 사랑이 강렬하잖아요. 그런 강렬한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특징이 굉장히 강렬하고 뭐 아름답고 뭐 많은 문학 작품도 있지만, 사실 에로스라는 사랑이 좀 잘못되면 또 파괴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물고기조차도 이 순놈이 막 암놈을 막 괴롭히다가 뭐 그러다가 굉장히 죽일 만큼 뭐 그러기도 하던데, 마치 사람의 어떤 모습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 뭐 남녀간의 사랑을 뭐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술이 없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뭐 결혼한 상대라든지 아니면 뭐 연애하는 그런 사람들 사랑할 때, 우리 미숙함과 미성숙함에서 또 사랑을 다른 상대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지 않게 또 상하게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또 남녀간의 사랑이 굉장히 이기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뭐 그런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 트로이의 그런 목마가 나온 전쟁이 있잖아요. 그 트로이 전쟁에 그런 헬레나라고 하는 왕비가 뭐 굉장히 그 당시에 뭐 절세 미인이었는데 뭐 파리스라는 왕자 유부녀였죠. 근데 그 파리스라는 그런 왕자 누님하고 나가서 전쟁이 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뭐 역사적인 실제인지 아닐지는 뭐 저도 뭐 자신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간의 사랑이 뭐 강하고 뜨거운 것이지만 그런 파괴적인 그런 것들을 또 나타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또 다른 것이 이제 필레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어떤 사랑이냐면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것도 뭐 좋죠. 우정을 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랑도 뭐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하여튼 정치에서 올라온 얘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뭐 큰 어떤 그 정치적 색깔 가지고 친구로겠죠. 필레오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가 어떤 또 정권을 잡고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서로의 또 청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라고 하더라도 저와 뭐 옛날에 어려운 시를 같이 했던 널 좋아했던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한다면 쉽지 않겠죠. 이런 것도 또한 필레오라는 사랑이 뭐 친구 간의 우정도 아름다운 거 있지만 또 이기적인 것으로 이어질 때 그런 사랑이 또 왜곡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 사실 아가페라는 사랑이거든요. 아가페라는 게 이제 그 어떤 사랑이냐면 아마 어머님의 사랑이 가장 근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에 대해서 자기 몸을 헌신적으로 내주는 사랑인데 그런 또 인간적인 사랑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 그 어머니의 사랑 저희들이 눈물 짓고 뭐 저도 지금 뭐 저도 꽤 나이가 되었지만 또 어머님 사랑하면 가슴이 이렇게 찡하는 것들 그런 것도 저희 어머님들이 저희를 위해 사랑할 때 희생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또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또 부모님의 사랑도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식의 그런 것이 국한될 때 뭐 요즘 뭐 한국에서 학교에서 뭐 교사 자기 자녀에 대한 특별한 부탁을 하면서 뭐 불행히도 어떤 교사분의 뭐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제까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아마 이기적인 성숙치 못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만을 향한 사랑에 의해서 주변의 사랑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렇게 이상의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지만 완벽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 저는 소망이 되고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그런 아가페 사랑이 참 너무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죽는 사랑인 것 같아요.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기까지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인 것을 이라고 하거든요. 또 저 세력을 들여다보면 또 죄인인 것도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제 속에서 많은 나쁜 생각도 있고 뭐 저도 뭐 몇 가지 잘못들도 뭐 저지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죄인을 또 사랑하셔서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을 또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제가 천국 저는 천국 갈 것을 소망하고 살지만은 제가 천국 갈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대신 예수님께서 죽고 대신 이제 그 피값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의해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이 참으로 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유일한 완벽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랑 그런 사랑으로 늘 감격하면서 또 저도 그런 또 사랑 또 경험하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랑의 어떤 결정의 시기에 계시다면 뭐 그런 의심할 것 없는 그런 완벽한 예수님의 사랑에 아가페의 사랑에 또 젖으셔서 천국 가시고 예수 믿으시면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뭐 작은 것이지만 저희 집에 있는 또 베타라고 하는 물고기를 기르면서 경험한 것 통하여 사랑에 대한 생각도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